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말씀 장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채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채가는 고려 말 신흥사대부에 의해서 창작이 된 내용이고요. 이것은 일종의 화자의 정서를 외부에,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 외부의 사물현상과 결부시켜서 표현한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경기채가고, 이 경기라는 이 말은 어떤 광경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채가는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로 이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떠하니 있고가 되기 때문에 경기하여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제 경기채가 한림별곡인데, 한림 제유라는 건 여러 유학자거든요. 한림의 여러 유학자들이 지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경기채가 작품의 주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학을 찬양하는 노래, 도학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형제곡, 형제들끼리 잔치 연자죠. 잔치를 하면서 이제 부른 노래겠죠. 육현가니까 위대한 6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태평곡 이런 거 도학 찬양이고, 풍류생활의 노래가 이제 바로 한림별곡이죠. 경기채가를 대표하는. 자, 그다음에 자기 과시의 노래가 불우헌곡. 이 불우헌은 정극인의 호죠. 상춘곡을 쓴. 그다음에 동락발곡,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도와 송축이죠. 송도와 송축. 뭔가를 찬양하고, 이 도자는 빌도자죠. 이런 대표적인 게 상대별곡. 이 상대별곡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사음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리빨 갈라진 곳, 화산별곡, 그다음에 축성수, 이런 작품들이 송도와 송축이고요. 불교 찬양의 노래, 이 불교 찬양의 노래들은 대부분이 찬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타찬, 안양찬, 미타경찬, 이런 것들이 다 찬으로 끝나고요. 그다음에 서방은 서방정토는 이게 이제 극락 이런 걸 가리키니까. 그다음에 기후 목동과도 이 소라는 게 깨달음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불교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로 이제 끝나는데 보통. 그래서 여기 보면 원순문 인누시 공로사륙 이정은 디나님 쌍운주필. 그러니까 여러 필자로 이제 글 쓰는 솜씨, 글 솜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위 시장, 이 시장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장을 가리킵니다. 과거분은 그 경치, 기는 그것이 어떠합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체가 이제 이 경기체가 한림별곡을 보면 이렇게 다 8가지의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부, 시인과 문장을 예찬하고요. 명문장 금위의 문화생 찬양. 두 번째 장은 서적이죠. 책이죠, 책,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학문 수련과 독서에 대한 자긍심, 긍지죠, 긍지. 세 번째는 명필 이야기, 명주, 마시는 술이죠. 화해, 꽃이죠, 꽃. 그다음에 음악, 누각, 추천이라는 것은 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네 띄는 정경. 그래서 이 경기체가는 334 음수율로 이루어 있고요. 삼음보, 예,
음보란 건 소리의 걸음걸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유 계층은 주로 이제 그 한문학에 능한 귀족 이런 것들이 있죠. 한문학에 능한 귀족이고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제일 위에 보면 공통점이 이 경기체가 고려가가 이런 거고요. 334 뭐 가시리 있고 이렇게 가죠. 음수일 같은 경우 3문보로 가죠. 분연체 연이 나눠졌다는 거죠. 근데 경기체가는 한문학에 능한 귀족, 그러니까 양반이죠, 양반. 고려가에는 주로 평민이고요. 경기체가는 한자가 많습니다. 한자. 양반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이두라는 건 우리말식 한자 이런 걸 가리키고요. 고려가에는 우리말 표현입니다. 종결어미를 보면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확신과 단정의 기능. 그다음에 고려가요는 평소형 종결어미 대상이나 정서 상황을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으로 보면 관념적인 게 많고 교술적이라는 건데 이 교술이라는 것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치중하고요. 그다음에 귀족층이던 한림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생활상. 근데 이 고려가요는 하층민의 경험에서 형성되는 보편적 정서.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나 대상을 노래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수학부를 보면요. 이 수학부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악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악부라고 하는 것은 한무제 때 만들어진 중국의 관청 이름이죠. 악부. 그래서 이제 시 같은 것을 이제 민간에서 소집해오는 기능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악부는 수학부는 이런 고려 가요를 한시 형태로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악부에서 여러 개가 있는 대표적인 게 사리화가 있죠. 사리화는 이게 모래사자니까 모래사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꽃이 모래에 있으면 물이 쫙 빠지는 거죠. 백성들의 공공해진 삶. 장암이라는 것은 정치적 풍간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영철이라는 사람의 처신 이런 것을 상당히 좀 탓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여해서 일이 잘못되어 장암이라는 이 지역이죠.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갔는데 노인과 친해져서 유배가 풀려서 이제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약속을 한 이후에 다시 벼슬길에 올랐다가 죄에 빠져서 기양의 노래.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 보면 이 두영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물에 걸린 참새. 참새에 비유한다. 자, 오간산은 효자의 노래입니다. 효자의 노래. 그래서 오간산이라는 산 아래 은총이 살면서 어머니를 이제 효성으로 섬겼는데 개성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곳이죠. 우리 보통 심리가 4km니까 30리 하면 12km 정도에 떨어진 곳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보살펴 드리고 인사드리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정사는 불교의 어떤 타락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참료가 있는데요. 이 참자는 미리 참자거든요. 미리.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묵체교 이거는 정치적인 타락이죠. 이 묵책이라는 것은 관리 등용 인사책이에요. 관리 등용 인사책인데 관리를 등용할 때 이제 돈을 더 주고 이러면 기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같이 컴퓨터가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 돈을 더 많이 준 사람에게는 더 또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책이 아주
물로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현찰, 이거는 무신난을 예언하는 이야기고요. 보현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야가죠. 아야가. 이거는 왕의 죽음을 예언하는 그런 노래고요. 그 다음에 우대후, 이때 후자는 울후자입니다. 울후자. 그러니까 큰 수가 온다는 거죠. 홍건적의 침입을 예언한 작품. 자, 그 다음에 만수사는 쿠빌라이의 죽음을 예언한 작품. 이렇게 이제 그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보현찰이라는 작품에서는 이렇게 그 되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어느 곳이 그 보현찰인가. 여기에 가서 모두 다 죽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무신난, 이것을 예언하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경기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소학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의 참여,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